시간에 약속이 있으면 다른 시간에 약속을 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빠지지 말고 1차 과목이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너무 애석해요. 매년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2차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 2차만. 1차는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언니 나는 2차 합격했는데 자랑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1차를 합격해야지. 2차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2차 합격해서. 그래서 1차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1차만 합격했다? 그러면 거의 80% 합격한 거야. 그런데 2차만 합격했다? 그러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또 1차만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차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1차에 이제 비중을 둬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11월, 12월 과정,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편하게 수업만 들으십시오 했거든요. 올해부터 바꿀 겁니다. 바꿔서 다른 과목 모르겠습니다. 민법은 이제 내일 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부동산학 개론은 12월 기초 입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한 20개 이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바로 공부 시작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기초 입문 과정 필요 없이 공부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요 화요일 날은 좀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의미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지만 저는 16년째 이제 15년째 이제 16년째 재수 들어갑니다. 재수. 매년 수업하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수업을 할 거 후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 저 믿고 자, 좀 열심히 해보게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저만 믿고 따라오면 그런다고요. 그 사람 믿고 따라가면 자기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지 말고 저를 믿어보고 같이 공부해보자는 소리예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저만 믿고 따라오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만 믿고 그 사람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 집에 가는 거니까. 자,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예. 자료 하나 받았죠? 자료 2장 받았는데 한 장은 다 했잖아요. 지금 이야기.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기초 입문 과정에서 부동산학 개론 요약정리 1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부할 건데, 요거 한 장 오늘 공부할 거라고요. 한 장. 또 한 장 공부할 건데, 기초 입문 과정, 자,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약 8주 정도 공부할 건데, 매주에 한 장씩 나갈 거야. 요거는 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차곡차곡 정리했다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것만 봐도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 거니까, 자, 이거 계속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보자고요.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제 칠판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기본서가 나오면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편으로 나눠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1편에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부동산학 총론을 이제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럼 부동산학 총론. 자, 공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크게 보면 4개 파트를 공부해요. 어떻게 4개 파트를 공부하냐면, 첫 번째,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의 체계 이런 걸 배워요. 체계, 부동산학의 정 이런 거 배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부동산의 개념이란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란 걸 배웁니다.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을 배워요. 이렇게 4가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부동산학 개론은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하는 거죠. 그 시험 공부하는데 아까 가장 먼저 이 PPT에서 화면에 뭐가 떴었냐면 부동산학 개론 세부 목차가 떴었어요. 그 세부 목차 보면 가장 먼저 이게 나와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가 나온다고요. 자, 처음에 했던 여기 자료 봐봐요. 처음에 했던 자료 공부 방법에 그 공부 방법을 보면 그럼 첫 번째 표가 나오면서 부동산학 개론 시험 범위 세부 내용 나오죠. 거기에 9분 나와서 1. 부동산학 총론. 그 오른쪽에 목차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특성 나오죠. 그럼 칠판 다시 봐봐요. 자,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학의 체계가 있고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부동산학 체계는 무슨 부분이냐면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입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동산학 체계는 시험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어디서부터 낸다? 이 개념부터 낸다. 이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이 첫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시험 목차란 말이에요. 그 부동산학 개론 총론에는 부동산학의 체계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부동산의 개념부터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할 거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거의 고정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분류도 한 문제 출제하고 특성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총론에서는 이 3가지를 공부하는데 그런데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올해는 이 부동산의 개념은 출제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10년 동안에 거의 8번 이상 출제하는 거야. 근데 올해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는 100% 여러분 시험에 출제합니다. 부동산의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건데 이 칠판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나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거 보기 전에요. 자, 이게 칠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 부동산을 중개할 겁니다. 그것을 중개활동이라고 그래요. 중개활동.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을 사러 갔어.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니까 이걸 제가 사겠습니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의뢰인이라고, 매수는. 파는 사람은 매도 의뢰인. 그럼 제가 이 부동산을 사는데 여러분 중개업자에게 제가 질문을 할 거야.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거냐면, 이 토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이건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건물이 임대용 부동산이야. 그럼 임대용 부동산이면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겠죠. 그다음에는 이 건물의 층수는, 구조는, 높이는, 이 토지의 면적은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결국은 3가지를 물어봐요. 어떻게 3가지 물어보냐면 법률적 사항을 물어봐요. 법률적 사항. 이 토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이거 물어보죠. 똑같은 200평의 토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법률적 사항을 물어보거든요. 두 번째,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 토지의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건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적 사항을 물어보죠. 가격 같은 것은 경제적 사항이니까. 그러면 경제적 사항을 물어본다고요. 또 하나는 이 토지의 면적, 건물의 높이, 건물의 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까? 신축에서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것을 기술적 사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느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 활동을 하거나 투자 활동을 하거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데 결국은 몇 가지다? 3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거야. 3가지 사항. 자, 그럼 이 3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국어 공부를 좀 하게요. 자, 복합이란 말이 있고 복합의 반대가 개별이란 말이 있어요. 복합이란 말이 있거든요. 복합. 복합이란 말이 나오고 개별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개별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죠. 그럼 복합은요. 2개 이상이 결합되면 복합이라고요. 2개 이상이 결합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부동산 결혼을 강의하면서 이 복합이란 말을 강의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어렸을 때, 여기 시골에 사신 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 계실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복합이란 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실제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한글을 좀 알았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 복합이란 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복합이란 말이 이제 있긴 했죠. 복합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복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 시골 가면 요 복합이란 말이 있거든요. 혹시 시골에서 사시봤던 분, 요 복합이란 말이 시골에서 뭐가 하면 있어요? 복합? 그렇죠. 맞아요.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이네. 시골에서 이렇게 비료를 뿌리는데 비료가 복합 비료가 있고 요소 비료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근데 저 어렸을 때 요소 비료는 다 하얀색이야. 비료가. 근데 복합 비료는 하얀색하고 검정색하고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 근데 저는 복합이란 말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니까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누나 왜 저 복합 비료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나가 섞어졌잖아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복합이나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복합은 2개 이상이 결합된 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한절기고 이제 겨울 될 텐데 겨울 되면 복합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많이 나와요? 복합이란 말이? 복합 감기야. 목감기, 코감기, 몸살 감기 전부 다 합친 게 복합 감기 아니잖아요. 그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 종합이야, 종합. 종합하고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 복합이란 말하고 종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럼 복합의 반대가 뭘까요? 개별이야.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죠? 개별이 무슨 말입니까? 복합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건데. 자, 그럼 다시 원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볼 때 하나만 봅니까? 3가지를 봅니까? 요 3가지. 그럼 3가지를 봤으면 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복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복합의 개념 알으셨습니다.